안녕하세요. 개발왕이 되고 싶은 남자 루피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테크브러리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영상도 맨날 그걸로 올리고 그런 테크브러리를 이제 점진적으로 리팩토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AWS 그 구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다룬 영상 시리즈를 이번엔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올린 영상들의 주제에 비해서 좀 많이 저한테 있어서는 무거운데 그래도 한번 그 너무 쉬운 주제들만 제가 다루면 제가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영상의 주제는 화면에도 보이시듯이, 이제 저는 작아질 거예요, 옆으로. 화면에 보이시듯이, 그 점진적 리팩토링을 위한 테크브러리 AWS 아키텍처 변경입니다. 어, 그 주된 내용은 이제 DB 서버 분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목차를 살펴보면, 일부러 화려하게 했습니다. 편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네. 목차를 보시면, 테크오버러리의 현재 모습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린 뒤, AWS 구조와 이제 프론트와 백엔드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뒤, 그 다음에 테크오버러리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 과정에 어떤 그 고민들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을 하게 될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뭐 일종의 스포죠.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이제 DB 서버를 분리해서 별도로 두기 위해 발표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DB 서버를 별도로 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직접 EC2 인스턴스로 세팅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영상을 따로 올리게 될 텐데 DB에 직접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위에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직접 EC2 인스턴스로 세팅하는 법, 그 마지막 영상에서는 추가로 DB에 직접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해서 총 3편의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크오버러리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테크오버러리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프론트는 Vue.js의 프론트 프레임워크로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으로 하고 있고 그거에서 노드 백엔드에서 RESTful API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데이터를 그려주는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WS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여기 보이는 클라우드 프론트 두 개가 있고 각각의 S3 버킷과 EC2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는 그 클라우드 프론트에 접속을 하면 이제 S3 버킷에서 그 스태틱 파일들을 받아오고 그 스태틱 파일들이 그 클라우드 프론트 서버에 달려있는 클라우드 프론트로 요청을 보내서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이 클라우드 프론트는 사실 HTTPS를 그 접속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인 것 같아서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오버러리는 앞으로 제가 노드를 스프링부트로 점진적으로 리팩토링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 스프링부트로 그 테크오버러리를 만들면서 그냥 만들면 그 제가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의 DDD로 그 설계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 도메인 에그리거트를 나눠봤고요. 이렇게 세 개 총 5가지의 에그리거트가 있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유저 에그리거트를 구현을 했고요. 이제 GitHub API를 이용해서 유저 정보를 획득해오는 기능과 그 획득한 유저의 정보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유저는 저장을 하거나 기존에 있던 유저는 그 정보들을 조회해서 그 제이슨 웹 토큰을 발급하는 기능을 현재는 구현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기존의 기능들은 노드 서버에 두고 이 새로 구현되어 있는 그 인증 기능이죠. 제이슨 웹 토큰을 발급하는 그 기능만 담당하도록 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아까도 그 장표에서 보여드렸듯이 현재 그러니까 노드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띄워놨습니다. 근데 스프링 서버로 유저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그거를 가져다 저장하고 하려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사실 제 처음이니까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게 된 생각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도록 할 순 없을까? 그러니까 EC2 인스턴스 두 개 띄워놓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 상상대로 사실 컴퓨터에서 제가 생각한 선에서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아까보다 좀 복잡해졌죠. 클라우드 프론트 이제 그 스태틱 S3 버킷에서 스태틱 리소스들을 가져오기 위한 클라우드 프론트를 하나 두고 이 프론트 어, 스태틱 리소스들이 요청을 보내서 이렇게 가져오는 방식인데 추가된 것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원래는 노드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새로운 인스턴스로 분리해서 열로 옮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떠 있는 인스턴스에 이제 노드 서버와 스프링 서버가 이 데이터베이스가 떠 있는 인스턴스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노드 서버로 요청을 보내면 노드 서버가 직접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는 EC2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요. 스프링, 스프링 서버에 있는 주소로 요청을 보내면 이제 스프링 서버로 가서 노드 서버가 바라보는 동일한 데이터베이스가 떠 있는 EC2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응답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떠오른 게 주말이었거든요. 지난 주말이었는데 이제 저희 테크 코스에 24시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이제 코치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에게 바로 달려갔습니다. 이걸 해도 되는지, 가능한지, 이런 걸 여쭤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네, 해주셔서,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실행에 옮기기 전에 직접 이거를 바로 이렇게 바꾸기보다, EC2 인스턴스에 웹 서버를 하나 띄워놓고, EC2 인스턴스에 DB 서버를 하나 띄워놓고, 이 두 개 간의 통신이 이 하나의 그 하나의 통로로만 통신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해야 됐습니다. 그거는 이따 영상에서 함께 보시고요. 네, 이거를 DB 서버로 별도로 두면 사실 테크오브러리의 사용량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용자가 이제 50명 남짓하기도 하고, 네, 그쵸. 50명 남짓하고 동시에 처리해야 될 그런 것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치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항상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50명이지만 5만 명이 나가도 제가 말하면서도 좀 어이가 없네요. 네, 아무튼 사용자가 늘어나면 현재는 EC2 인스턴스 하나에 웹 서버와 DB가 같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서 요청을 처리를 많이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읽기 쓰기를 많이 하고 뭐 읽기 쓰기 CRUD라고 하죠.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와 EC2 데이터베이스와 서버가 동일한 EC2 인스턴스에서 하나의 자원을 나눠 쓰기 때문에 그 서로의 부하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느려지죠.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되면. 특히 데이터베이스는 메모리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이게 영향을 많이 주게 돼서 결국엔 느려질 겁니다. 그럼 사용자들은 책 빌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안 쓴다라고 하면서 테크오브러리가 몰락하게 되겠죠. 그런 건 보기 싫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DB 서버를 별도로 두면 어떤 점이 좋은가 살펴봤더니,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의 부하를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쵸? 공, 동일한 자원을 나눠 쓰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자원을, 각각 있을 별도의 자원을 분할해 두고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서버의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고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이제 뭐 독립적으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뭐 스케일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또 보안에 좋다고 합니다. 이 보안에 좋은 이유는 이제 두 개를 따로 띄워놓고 데이터베이스를 뒤에 두게 되면 웹서버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로 접근을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로를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막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안에 좋다고도 하고, 마지막, 멋지죠, 사실. 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멋져서.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 그래서 멋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점진적인 리팩토링도 하려면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언제나 컴퓨터 이 분야에서는 좋은 점이 하나 있으면 항상 안 좋은 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서버 간 통신을 하잖아요. EC2 인스턴스 두 개의 서버를 띄워놓고 데이터베이스와 그 웹 서버를 띄워놓고 항상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야 되는 작업인 CRUD를 할 때는 이 간에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느려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사실 요즘 같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웹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그 보급화된 시대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긴 한데, 이제 또 리전을 실수로 잘못 선택해서 이 물리적인 거리를 멀게 하면 또 느려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네트워크 간에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네트워크 지연이 되는데 저는 이 리전을 똑같은 데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돈이 비싼 거죠, 사실. 이게 원래는 하나의 EC2 인스턴스를 띄우면 될 것을 두 개의 EC2 인스턴스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테크오브러리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AWS EC2 인스턴스를 두 개 띄워서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용으로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다 막고 하나는 웹서버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직접 실습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웹서버 코드는 제가 GitHub을 통해 제공해 드릴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링크와 함께 다음 영상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